안녕하세요.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에서 소피의 목소리 역할을 맡은 배우 김현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지 목소리 연기를 한 박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브 역할 목소리 연기한 이주연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꿀꿀한데 이렇게 또 힘들게 찾아오셨을 텐데 한 시간 동안 재밌는 얘기 많이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사 영화의 그 출연진들을 모시면 서로 좀 부대낀 기억도 있고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데 사실 이 팀은 애니메이션 더빙할 때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지금 뭐 초면인 분들도 계시고 얼마 전에 초면인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조금 실사 영화의 관객과의 대화에 앉아 계신 분들의 마음과는 지금도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편안하게 대화하실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 원작 텍스트를 읽어보신 관객분도 계실 것 같고 이 애니메이션을 먼저 보신 이후에 김초엽 작가의 원작을 접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라는 소설집 중에 한 편의 부록작인 동명의 단편을 애니메이션으로 옮긴 작품입니다. 이 책에 있는 단편들이 전부 영상화 판권이 팔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작품이 가장 먼저 영상화가 돼서 관객들을 찾아오게 됐어요. 한국 여성 SF 작가가 사실은 불모지다시피 하는 상황에서 김초엽 작가가 등장을 했고 그런 작가의 상생에서 탄생한 이야기가 또 다른 여성 아티스트들의 손과 마음과 목소리와 연기를 거쳐서 이 애니메이션으로 탄생했다는 게 일단 굉장히 저도 관객 중에 한 명으로서 고무적인 인상을 먼저 받았습니다. 원작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설정은 같지만 굉장히 잘 각색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일단 허 감독님 작가의 원작을 언제 처음 접하셨는지도 궁금하고 텍스트에서 아무래도 가장 강하게 받은 인상이 반영된 것들도 있을 것일 텐데요. 구체적으로 텍스트를 읽은 다음 가장 처음 떠올리신 이미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저는 2019년에 이 작품이 발매가 되자마자 조금 빨리 읽은 편입니다. 21 스튜디오의 이한재 대표라는 이제 친구가 이제 저에게 요즘 새로 이제 나온 소설인데 너무 내용이 좋다 하고 추천해 준 게 계기였고 저는 일본에서 계속 살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실은 한국의 작품들을 그렇게 나오자마자 리얼타임으로 접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보내줘서 읽어봤는데 너무 좋았고 그 안에서 이제 한 4개 정도의 단편 중에 이제 하나를 좀 고를 수 있다면 어떤 걸 애니메이션으로 해보시고 싶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이제 읽다 보니 순례자는 왜 돌아오지 않는가가 가장 저에게 인상적이어서 순례자들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그때 했었고요. 처음에 읽었을 때 받은 인상은 굉장히 다채로운 그 캐릭터들도 그렇고 그 장소들이 계속 변화하면서 이제 이야기 속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느낌이 정말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그 누군가의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되게 몰입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작품에 이렇게 영상을 좀 떠올려 가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원작 단편은 서강체라고 하죠. 편지로 시작되는 이미지가 소피에게 편지로 있는 연애인 것이 특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원작에서는 편지를 받는 당사자로서의 소피의 묘사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을 보셨다시피 소피를 정면의 캐릭터로 내세우면서 관점을 조금 바꾼 각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의 관점을 그렇게 이동하면서 감독님께서 크게 기대하신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각색들을 주었을 때 결말의 부분도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런 고민의 지점들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먼저 그 편지는 결국 영상으로 만들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나레이션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객관적인 표현이 되어버리거든요. 좀 더 주관적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이 이야기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했을
적극적으로 소피를 주인공으로 이제 배치를 하는 거를 이제 제안을 주셨고, 이제 같이 이걸 각색을 한 김기현 작가하고 저희가 처음부터 정했던 마지막에 소피와 데이트를 만나게 하자라는 걸 처음부터 그걸 정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만나는 마지막에 그들을 처음으로 정해 보냈던 기억이 그리고 만들어가는 건 아무래도 동적인 느낌도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의 서스펜스 그런 걸 넣어서 왜 슬래저들이 이렇게 가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똑같이 저희도 소피처럼 그 모르는 상황에서 그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도 좀 보여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원작의 실사 영화로 탄생하는 방안도 있었을 텐데 이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가지는 장점들을 각자가 찾아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배우들에게 그 이점을 여쭤보고 싶으면 실사에서 아무래도 익숙하신 분들이니까 이 작품이 애니메이션으로 재탄생했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이 발생하는구나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각자 생각을 좀 들어볼까요? 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감독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처음에 이제 소설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편지 형식이고 시점이 거의 하나의 시점으로서만 상상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영상화가 되고 그리고 스토리적으로 이제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캐릭터 한 명 한 명한테 좀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사운드가 너무 좋아서 가끔 좋아하는 소설을 정말 몰입해서 읽고 싶을 때 반응도 다르고 음악을 틀어놓고 읽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영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영화에 딱 맞는 영화를 위한 사운드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지점이 또 몰입하거나 감정을 올라오게 해주는 데 있어서 큰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실사 영화보다 저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그려낸 우주라든지 이런 세계를 좀 더 자유롭고 한계 없이 폭넓게 구현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실사 영화에서는 눈빛이나 행동, 표정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애니메이션으로 하면서 좀 원작의 그 소중한 대사를 저희가 캐릭터의 목소리만으로 표현을 하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에서 대답을 다 토스해가지고 사실 정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유성 기자님 설명해 주셨지만 무비 속에 있는 단편 중에 가장 빨리 개봉할 수 있었다. 사실 지우 배우님 출연하신 그 벌새의 김보라 감독님도 스펙트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그렇다고 뭐 지금 황평원 감독님이 이렇게 막 빨리 해서 냈다라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실사보다는 조금 속도감 있게 작업이 되어서 빨리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도 저는 장점으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을 자꾸 토스당하시니까 주연 배우부터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답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배우들은 사실 본인의 액션도 중요하지만 눈앞에서는 상대 배우의 리액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기술이긴 하잖아요, 연기라는 것은. 그런데 애니메이션의 더빙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눈앞에 그냥 상대 배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마이크만 있는 상태에서 목소리로 연기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배우라면 그 경험이 어떻게 느껴질까. 그런데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표정이 이미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려진 캐릭터를 보면서 연기를 해야 하기에 나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장면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 하나와 또 하나는 정반대로 아닌데 그러니까 오히려 훨씬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 이건 양가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직접 하신 분들을 여쭤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상대 배우가 없는 채로 목소리로만 연기하는 게 어떤 경험이었나요? 말씀하신 대로
되게 양날의 검처럼 느껴지는 연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 녹음 부스에서 목소리를 입히는 과정이라는 게 실사 영화나 드라마를 출연한 후에 후시 녹음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이제 소위 입을 맞춘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제가 말한 연기한 대사를 똑같이 최대한 동시 녹음 소스와 비슷한 연기 결이나 음량이나 그런 것을 맞춰서 이제 연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번의 경우에는 너무너무 다른 케이스였어서 이게 사실 여기도 지금 배우분들이 두 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품을 준비할 때 준비하는 걸로 위로를 받으면서 준비를 하는 스타일인데 사실 이건 뭘 준비해야 될지조차도 많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쨌든 목소리 하나만으로 캐릭터의 생명력을 불어 넣어야 하는데 어떤 것을 잘 준비해가서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사실 좀 되게 불안하고 준비의 영역에 있어서 저에게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느낀 건 그 허평원 감독님께서 이미 제가 할 수 있는 고민 그 이상의 것들을 많이 해와주신 상태였고 이게 여느 다른 실사 영화나 드라마를 찍을 때처럼 감독님의 디렉션을 따라서 같이 디벨롭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현장에서는 되게 해주셨어서 감독님을 믿고 녹음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우 배우 생각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듣기로는 가장 먼저 더빙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외로운 상태에서 하셨겠어요? 제가 제일 처음으로 녹음을 했는데 그 부스 안에서 혼자 하려고 하니까 참 고독했습니다. 너무 낯설고 평소에는 이제 상대 배우의 뭐 눈을 본다든지 상대 배우의 그런 호흡에 맞춰서 하는데 저 혼자 약간 원맨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막막했고 또 향기 선배님이랑 주영 선배님께서 어떤 톤으로 데이지한테 대사를 하실까 그냥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감독님이랑 여러 버전과 여러 해석으로 녹음을 했었고 자유로웠던 점은 막 가수분들이 막 리듬을 가지고 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 짧은 대사라도 호흡을 어떻게 쉬고 뭐 여기서 끊고 어미를 올리고 내리고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캐릭터가 확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마디 변주도 줄 수 있었고 이게 목소리만으로 표현을 한다는 게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거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좀 목소리만을 깊게 파고들면서 내가 좀 부스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지우 배우가 먼저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소통하는 장면이 많잖아요.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고맙고 하면서 진짜 저는 너무 어려웠는데 저는 결국 그때 이제 다른 작품으로 같이 촬영을 하다가 녹음을 했는데 이게 또 그 작품에서 제가 가져왔던 캐릭터성이 좀 되게 툭툭대고 조금 거친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그 톤을 계속 쓰다가 다시 이렇게 소피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서는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막상 녹음을 하고 사운드 체크를 해보면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디테일한 부분을 감독님께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셔서 대사 어미나 이런 것도 수정해가면서 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정말 이 표정과 동작이 제한된 상태에서 감정을 준다는 게 와 대단한 일이구나라는 게 느껴졌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감독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기본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톤을 유지하되 역할에 맞게 이 대사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듣고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선에서 그래서 좀 최선을 다해보자는 마음으로 임했었고요. 호우 소피 캐릭터 같은 경우는 약간 갈등하는 부분에 계속 중간중간 나오는 호흡이 되게 중요해서 그걸 좀 반복적으로 녹음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홈에서 깰 때 이런 게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소리는 나야 되는데 홈에서 깰 때 보통 소리를 내면서 잘 일어나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의 전환 같은 게 소피의 목소리에 주어지는 게 많아서 한국의 부스 안에서 고생하셨겠다. 다른 배우님과 마찬가지나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혹시 목소리 다 알아채셨나요? 어느 분이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보신 분들도 바로 캐치를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애니메이션 보기 전에 일부러 어떤 분이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셨는지 정도를 차단한 채로 애니메이션을 봤어요. 그런데 첫 마디를 듣자마자 다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이 배우들의 연기로 통해 우리가 접한 목소리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정보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새삼 알게 되기도 했고, 하나 헷갈렸던 건 주영 씨였는데 그 마을에서 우는 사람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우는 목소리가 너무 주영 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캐릭터가 엄청 역할이 커졌나? 왜냐면 저는 원작을 내용을 알고 본 관객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나중에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캐릭터가 된 건가? 아니면 지구 이타사에서 역할을 하나 더 맡은 건가? 이런 재미있는 혼란을 겪으며 보다가 올리브였구나를 뒤늦게 알아채게 됐습니다. 실사 영화의 캐스팅 같은 경우는 배우들의 기존 필모그래피가 중요하죠. 그리고 저희 작품을 통해서 널리 퍼뜨려주세요. 저도 오늘 너무 오랜만에 뵙고 싶었던 저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엄청 마음 따뜻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모두가 한 마음이었으면 좋겠네요. 조심히 돌아가세요.